샤오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죠. 네, 샤오미가 이제 샤오미 이제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집에 몇 개 있어요. 샤오미 스피커도 샤오미 쓰잖아. 스피커 샤오미 있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잖아요. 밴드. 미밴드. 미밴드를 네. 많이 쓰는 거. 네. 아니, 샤오미 폰도 괜찮다고 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소수지만은. 네. 구루미님, 저는 보조 배터리밖에 안 씁니다. 아, 보조 배터리가 가장 또 대표 상품 중에 하나예요. 꾸러기님, 네. 스마트 체중계요. 스마트 시즈건님, 체중계. 미밴드 스피커 다 있어요.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네. 음. 전에 이게 예전에 이제 샤오미에서 한번 출시한 배터리가 있어요. 건전지. 아니 이거 말고. 아, 보조 배터리 보조 말고? 배터리 말고 건전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개들이에 1,800원으로 출시가 됐어요. 네. 그 약간 가성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택배비가 2,500원인데. 아니, 말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 샤오미가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기업입니다. 특이한 기업이고 사진 한번 보면서 얘기해요. 네, 사진을 보면. 네. 이 샤오미가 뭐냐면 뭐야 이거? 작을 소, 그다음에 이건 뭐야? 쌀미, 쌀미. 좁쌀이란 뜻. 작은 쌀. 네. 이 샤오미가 왜 좁쌀이냐? 이거 보여요. 이 양반들이 누구냐면 창업자들인가요? 자, 딱 보면 뭐야 이거? 게임 뭐야? 이게 엉망진창이잖아 기본적으로. 그렇지. 기본적으로 엉망진창. 이거 네. 이분들 보면은 우리가 길거리에서 많이 지나치던 분들이야. 그렇죠. 나도 모르게 어제 점심 먹다 본 분들 같아. 더 놀라운 사실 뭐냐? 홍보 영상으로 만든. 아, 이게 홍보 영상이에요? 이게 홍보 영상이야. 그래, 이게 홍보 영상. 이게 홍보 영상.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다 디테일이 지금 디테일 너무 살린 거야. 그래서 우리 봉준호 영화 느낌 나는. 이 사람들이 샤오미를 만든 창업 스토리구나. 네, 그래서 공동 창업자인데 왼쪽부터 레이쥔 유명하죠. 그다음에 린빈. 네, 그다음에 류더, 저우강, 리완창, 황장지, 홍펑 이렇게 해서 이제 창업자들을 한 건데 딱 봐도 너드 같잖아. 기본적으로. 네. 너드 같고 잘 될 것 같네. 그러고 듣고 보니까. 잃을 게 없잖아. 그렇지. 잃을 게 봐봐, 잃을 게 없잖아. 이 사람들 창업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어.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도 네. 인재들을 모은 겁니다. 다 무슨 어디 유명 대학의 네, 엔지니어 출신들인 거죠? 출신들이고 샤오미가 처음에 다들 비웃었어요. 아니 무슨 뭐 니네가 뭘 한다고 지금 전자제품 전자제품은 임마 저기 그 외국에서 더 잘 만드는데 근데 왜 샤오미냐면은 이 양반들이 창업을 할 때 여기서 뭘 먹었냐? 좁쌀죽을 끓여 먹은 거야. 아, 진짜로. 아니 진짜로 여기서 샤오미를 먹고 개발한 거네. 좁쌀죽을 끓여 먹으면서 이제 개발을 한 게 이제 샤오미라는 거예요. 2010년 4월 6일 날 이런 빌딩에 이렇게 시작을 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좁쌀죽을 이제 끓여 먹는데 샤오미를 이 레이쥔 회장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격언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부처께서 보시기에 작은 쌀 한 톨이 수미산처럼 큰 공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따왔다고 하는데 이 작은 쌀알이 이 큰 공덕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은 게 이제 샤오미다. 다른 불교 철학에서 사명을 가져온 뭐 그렇대. 거네. 근데 나중에 확인할 방법은 그쵸. 없어. 그래서 일단 이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다라는 거고. 자, 아까 봐. 어떻게 했어? 돈 버니까. 돈 버니까 어떻게 돼? 머리 넘겼네. 저 이렇게 된 거야. 돈 버니까 저 이렇게 누가 접어준 티가 나잖아. 네. 자기가 접은 건 아니야, 자, 확실히. 이 좁쌀죽 먹으면서 이렇게 했겠어요? 네. 근데 돈 이게 이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샤오미의 첫 번째 휴대폰이 출시된 게 2011년 8월 16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2010년 4월 16일 날 야, 우리 스타트업 하자 그래 가지고 2009년부터 이제 막 우리 개발해 가지고 한 게 2011년에 샤오미 폰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에이 설마 되겠어 했는데 시장에서 먹힌 가성비 때문에. 가격이 워낙 싸요. 네, 그래서 2012년 말에 가니까 샤오미가 11월 말 기준으로 1년 동안 매출이 1조를 넘습니다. 1조 8천억. 이 사람이 처음에 조롱을 좀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이쥔이 철저하게 스티브 잡스를 따라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뭐예요? 특징이 뭐야? 스티브 잡스? 뉴발란스의 그렇지. 카시오 시계. 카시오 시계에다가 이거. 폴라티. 그러니까 초기에는 목폴라티에다가 이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회사의 대표 같지 않잖아요. 그쵸. 양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이게 모두 다 프레젠테이션 방식부터 스티브 잡스가 사람 많이 망쳐놨어. 많이 망쳐놨어. 그래서 이 젊은 창업가들이 애플을 따라잡겠다면서 만든 게 이제 샤오미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사실은 2016년에 음. 스페인의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취재를 갔었어요. 예. 당시에는 그때 이제 샤오미가 창업한 지 한 4, 5년 지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샤오미가 생태 교란종이 이미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취재진들의 가장 쟁점이 뭐였냐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폰 얼마나 올라왔나. 그래서 막 이렇게 기능이나 이런 거 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때 이제 갤럭시가 노트 시리즈를 그때 한창 막 밀면서 잘 될 때였는데 그때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금 중국에서 삼성이 쉽지 않죠, 지금은. 네, 중국 삼성 쉽지 않고 샤오미 폰이 글로벌 2위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플도 맞아요.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뭐 순탄한 길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근데 샤오미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중국말로 샨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샨자이. 근데 이 말 한자 그대로 하면은 산에 목책을 두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산성을 두른 건데 중국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은 성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샨자이가. 그 샨자이의 산적 소굴 같은 건데 산채. 근데 이 산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짝퉁. 중국 정부가 짝퉁은 대대적으로 간섭하진 않아. 자국 정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플의 디자인 그대로 샤오미가 베꼈다? 그럼 중국 정부가 야 니네 애플 베끼면 어떡해. 이렇게 안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을 많이 섞였어. 뭐라고 했냐면 여기 봐봐. 테크 블로거인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 고객의 성향을 깊숙이 이해하는 기업인 샤오미는 노트북 자사의 로고가 고객의 감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샤오미 노트북에 로고가 없는 이유다. 고객은 스스로 애플의 로고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고 빼고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네. 그렇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라이카 그 사진기인데 최근에 어떤 것까지 냈냐면 자 아까 사진기에다가 폰카에다가 붙일 수 있는 DSLR 렌즈를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여기 좀 자세히 보면 뭐냐면은 샤오미 신제품 발표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쪽에. 네. 자, 틱톡을 연속 구동 시에 아이폰이 30분 더 오래 간다. 샤오미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니까 우리가 아이폰보다 더 잘 만듭니다가 아니라 그렇지. 아이폰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인정하거든. 조금 모자라요. 요거네요. 웨이보 1시간 사용 시 아이폰이 더 차가움. 그러니까 아이폰이 더 성능이 좋다는 거야. 근데 아이폰이랑 1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지. 근데 가격은 반값이야? 그렇지.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비빌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아이폰에. 비벼본다. 비벼본다. 근데 가격은 뭐 거의 한 반. 이러니까 이제 가성비로 승부하는 거다라는 이제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 일단 빠르게 500대 기업 안으로 진입을 했고 우리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샤오미 엄청 다들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성비에 있어서는 사실 따라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플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무슨 뭐 샤오미가 뭘 따라와 했는데 기본적으로 좀 잠재력을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조수용님, 저렇게 카피하면 국제법에 저촉 안 되나요 하셨는데 국제법 전문가 한번 보시죠.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간의 법인 거고요. 국 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국 내에서는 중국의 법이 우리가 흔히 그걸 관할권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의 법이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국제법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실. 안 되죠. 바로 뺨 맞으니까. 근데 중국은 어때요? 중국 뭐 내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 우리 수출 안 하면 되지 뭐. 조사해 볼게. 3년 동안. 네, 뭐 이런 거잖아. 내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은 그게 힘인 거죠. 그 내수만으로도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심지어는 지금은 샤오미를 찍어내는 짝퉁 기업도 있대. 샤오미의 짝퉁. 당해보는 거네. 당해보는 거죠, 자기도.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샤오미가 급성장한 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거는 샤오미가 그래서 이 커져나가는 사세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 로고를 바꿉니다. 자, 이쪽이 원래 있던 로고. 네모가? 네. 그래 이걸 바꿔. 네. 뭐가 바뀌었는지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둥글둥글해졌잖아요. 여기에서 요걸 바꾸는데 3억 4천만 원 씁니다. 아니 이걸 디자인 비용으로. 디자인 비용으로? 디자인 비용으로. 그래서 누가 해 먹었네. 그치? 당연히 그치? 당연히 먹은 거지 이거. 중국 사람들 반응이 뭐냐면 야 이거에서 이걸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요거 디자이너한테 얼마 줬냐? 그랬더니 3억 넘게 줬다 라고 하니까 야 빨리 공안 불러라. 이거는 이거 뭐 누가 해 먹었다? 당한 거다. 공안 불러라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사실은 저도 취재했던 내용 하나 있는데 기아 자동차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 거기에 이제 차 명 중에 K5가 있죠. K5. K5. 이것도 돈 엄청 썼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K5. K5. 그래? K5, K3, K7 아니에요. 그치. 3 시리즈, 5 시리즈, 7 시리즈. 어. 그거 사실 외제차들이 라인업으로 이미 하는 거 아니에요. 3 시리즈 뭐 이렇게 하잖아. 그 BMW가 하잖아요. 근데 거기 K를 붙이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2억 9천에 해줄 테니까. 그렇죠. 네. 다음 로고 바꿀 때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 샤오미의 요 돌려깎기라고 얘기하죠. 요거 자체가 네. 그 요걸 네모난 걸 요걸 만드는 수학 법칙을 만들었대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개수를 조정하면서 그 n 값을 조정하면서 어떻게 깎였는지를 보면서 가장 그래도 호감이 가는 걸 했다는 거야. 돈을 썼으니까 증빙은 해야 되잖아. 대충 그리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예. 증빙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샤오미가 이게 발전하다 보니까 로고까지 이게 바뀌었다. 다만 저희 그렇죠. 근데 저희가 오늘 이게 샤오미를 살펴보는 이유 좀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샤오미가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끝까지 발전할 줄 알았던 이제 중국 기업들, 특히 IT 기업들이 최근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6천 명을 동시에 해고하는 6천 명을 감원하는 조치까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직원의 한 5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오미의 발전사를 좀 보면서 굉장히 창업이고 혁신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크기가 커지면서 결국은 거대 기업이 됐고 중국 내수 시장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이 샤오미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 기업이 사실은 생멸 주기가 있기 마련인데 네.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한 10년 만에 그냥 좀 기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샤오미도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수 시장에서는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중국 가전이 굉장히 잘 나가고 이 중에 하나의 원인이 구어차오 이게 애국 소비라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에 좀 직격탄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서유럽의 어떤 여러 국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동경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프리미엄 가전. 오히려 독일제 무슨 뭐 밀레라든지 뭐 이런 거 프리미엄 가전이고 싼 맛에 가성비 좋으니까 중국 가전들 많이 올라왔잖아. 하이얼이나. 그쵸. 그러니까 중국 가전도 많이 쓰고. 근데 한국 제품의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우리가 좀 애매하겠네요. 네,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고급화 전략을 쓰지 않으면 우리가 넛크래커라고 하잖아요. 한국 제품이 상당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샤오미도 그 중에 내수 시장의 비율을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과거에 이제 유사 사례가 이제 LG전자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동일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LG는 LG 상표 안 달았죠. 뭘 달았냐? 디오스. 그 브랜드명으로 갔구나. 예, 우리는 한국에선 LG 디오스지만은 유럽에선 디오스로 고급화 전략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도요타가 미국 시장에서 고급화 전략을 쓸 때, 그때 여러 가지 공모를 하죠. 그래서 만든 이름이 바로 렉서스. 렉서스도 도요타지만은 프리미엄 브랜드. 그걸 본따서 만든 게 현대의 제네시스. 예, 마찬가지로. 그건 사실 본따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염 총장이 제안했던 거를 저도 제가 제안했던 대학교 거죠. 때 가지고 있던 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레이진 회장이 이 사람이
돌파구로 삼은 게 바로 결국 또 혁신, 그렇죠. 신기술입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2024년에 자율주행차를 내기로 일단 계획을 밝혔고 여기 보면은 개도 만드네요. 로봇도 이제 나오기 로봇계? 시작했어요. 예, 로봇계가 그래서 이 어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이런 로봇에 있어서도 샤오미가 진출을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혀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보면 어떻게 이제 샤오미가 이제 감원을 하면서 휘청휘청하면서도 미래 먹거리를 만들 건가? 이거는 샤오미뿐만 아니고 국내 가전 기업들도 동일하게 직면한 그렇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 샤오미가 앞으로도 볼 수가 있고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있다. 로봇도 만들고 하는 건데. 요게 샤오미 모델입니다. 이제 샤오미가 만든 로봇이에요. 로봇입니다. 샤오미가 이제 로봇을 만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로봇을 여기서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죠. 못 만들면 그렇죠. 예전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안에. 예전에 체스 이제 알파고가 나오기 전에 네. 그 16세기에 그쵸. AI 체스 기계가 있었어요. 16세기에? 16세기. 그래서 그때는 돌아다니면서 체스를 다 이기고 다닌 거야. 그 기계로. 기계로 사람을 어떻게 이겼어. 이기지 체스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신기해한 거야. 그래서 막 들어올 때 검사도 하고 뭐 있는지 없는지 열어도 보고 했는데 그 기계가 사람 이렇게 딱 누르면 체스를 하나 두잖아요. 네. 그러면 따다다닥 가가지고 거기다 내. 그래서 체스를 막 챔피언도 이기고 막 그랬어. 아니 근데 그걸 누가 조종을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 나중에 살펴본 결과 거의 한 10명에 되는 체스 마스터들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그 안에 낑겨가지고 거기서 둔 거예요. 네. 그게 사실 AI의 시초라고 하는데 인간 지능이죠. 그래서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 예. 사람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신화가 깨진 게 미국에서 불렀어요. 너무 신기하다고 체스 기계가. 그래서 미국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체스 마스터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너무 좁아서? 뭐 어찌됐든 뭐 병에 걸려서. 예. 그러면서 이제 신화가 깨져요.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 정신 차려보면 당연하게 이런 애들이 라이브 할 때 뭐 물도 떠다 주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어 실제로. 거기에 딱 보면 그 밑 뒤에 샤오미 마크가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도 해야 된다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기업의 추격으로 지금 막 출혈 경쟁 다시 시작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그래서 이 차세대 산업 분야라는 게 결국은 유망 분야고 미래 먹거리다 싶으면은 국가들도 앞다퉈서 지금 투자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보조금 이런 것도 주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진짜로.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과의 교류도 줄고 이제는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는 또 강박도 있어요. 중국이 기술 독립에 대해. 네. 대륙에 우리가 맨날 실수다 이렇게 뭐 약간 조롱 섞이는 얘기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기술 수준이 중국이 올라와 있고 그 비슷한 게 예를 들어서 10억, 20억짜리 수제 포르쉐를 만드는 기술이 좋은 기술이냐 아니면 2천만 원대 아반떼를 모든 국민이 타게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기술이냐 했을 때 저는 역시 후자가 더 나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아니 뭐 100억짜리로 한 대 간신히 만드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인프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중국의 강점은 그런 양산 체제의 손익분기점을 넘길 만한 내수가 충분하고 저기서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내수는 그냥 단순 내수가 아니라 수십 개의 민족이 모인 데다가 아까 말한 대로 외부의 어떤 우리 흔히 저작권이라고 하는 이 IP를 막 가져다가 실험해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놀이터가 되다 보니까 아니 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맛집도 여의도에서 20년 살아남은 데는 맛볼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보증이 되는 거지. 여의도 을지로 같은 직장인들 많은 데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그냥 맛집이야. 근데 딱 가서 여의도에 갔어. 근데 맛집이라고 해서 딱 갔는데 맛이 이상해. 그럼 어떻게? 이 맛집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거기 뭐 주인분이 최근에 좀 많이 바쁘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이제 레퓨테이션을 믿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체적인 내수 거기다 또 러시아가 고립되니까 또 러시아와의 교류는 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방에서들 많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도 이제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이랑 러시아가 붙으면은 완전체가 된다는 거야. 러시아에서 가스 나지, 기름 나지, 식량 나지, 중국의 기술 있지, 공장 있지, 제조가 되지 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역 없이 살아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중국의 기술 기업들의 약진은 또 약간 그런 거시적인 흐름과도 좀 맞닿아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사이는 안 좋습니다. 사이는 안 좋아.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최근에 6천 명 대량 감원을 단행한 이제 정리해고를 단행한 샤오미가 과연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업 스토리부터 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 창조적인 소수, 처음에 혁신적인 소수가 나중에는 지배적 다수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창조적인 혁신적인 소수로 남아있는 게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뭐 정치 체제도 그렇고 그렇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도 조직이 커지고 사람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나오는 제품이 다 비슷비슷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진짜 혁신적이고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된다.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